네, 시민영상 특이점 힘차게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민 제작자분들이 들고 나와주신 이야기는 네.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할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보비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도 아주 할 얘기가 오늘은 많을 것 같은데요. 일과 육아 또 그로 인한 경력 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경력 유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오늘 모실 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두 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거제에 살고 있는 6살, 4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정찬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네, 거제. 거제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고 있는 워킹맘 오미야라고 합니다. 네, 아유, 오미야님, 반갑습니다. 정천미님. 네, 두 분 다 지금은 워킹맘이신 네. 거고요. 네, 자신의 길을 이제 또 새로 개척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일을 그러면 하신 지는 다시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저는 그 풀타임으로 일한 지는 3개월 정도 됐고요. 이제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한 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저는 지금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7개월 차 됐어요. 네, 다시 시작한 지는. 네. 그렇군요. 네. 상당히 좀 이제 시작하신 지가 다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힘드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 경력 단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좀 순화하는 네. 지방자치단체들도 많고 용어를 좀 맞습니다. 바꿔 쓰자. 좀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네. 그래서 경력 유지 맞습니다. 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네, 경단녀보다 경력 보유 여성 혹은 경력 유지 여성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일을 하셨었던 거잖아요. 네. 경력 그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었던 건지. 저는 한 7년 정도 일하고 이제 첫째 아이 임신하면서 육아휴직 중에 그만뒀습니다. 네. 저는 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아이를 먼저 갖게 돼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일을 쉬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한 5년 정도 일했었고 일을 쉰 것도 한 4,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현재는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우리 정찬미님은요? 저는 지금 렌트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네. 저는 지금 내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원래 하시던 일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학교에서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원래 했던 일은 거제 소재에 있는 중공업에서 풍력발전기와 이제 배에 들어가는 기계 부품들을 설계하는 일을 했었어요. 이야, 와, 기계 멋진 설계라니. 일을. 와. 이야, 그 공대에서. 네, 공대, 네. 와. 네, 오. 그래서 완전 지금 이제 이과인데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문과 일이라서 그러네요. 네, 완전히 다른 방향이 좀 네. 어. 거의 접점이 없는 거 아닌가요? 중공업 그런 그쵸. 쪽 일에서 네. 마케팅이라니. 기계 설계에서 네. 마케팅. 네. 와, 네. 진짜. 어떠세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실 분야거든요. 네. 왜냐면은 저는 뼛속까지 이제 이과생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때도 뭐 경영학이나 뭐 그런 문과 쪽 학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었는데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네. 네. 저는 원래 안과에서 일을 했었어요. 이제 안과 쪽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시간적인 부분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 내과 쪽으로 전향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게 이제 과가 다른 게 그 또 일 차이도 클 것 같은데 어때요? 근데 완전히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아. 같아요. 좀 워낙에 안과는 특수 파트다 아, 그렇죠. 보니까 네. 예, 하는 일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근데 뭐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져서 어. 잘하고 있어요. 네. 내과면은 이제 그 뭐 내시경이라든가. 그렇죠. 어. 네. 상당히 좀 또 벌써부터 긴장이 되네요. 병원은 무서워요. 일단. 네. 이 경력 보유를 이제 끝내고 그 일터로 이제 돌아가기 전날 밤에 상당히 좀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진짜. 네, 어떠셨어요, 우리 정찬미님은? 일단은
설렘도 있었죠. 물론 왜냐하면은 이제 주부로 있다가 일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시작한다는 자체가 설렘이 있는 일이니까 설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마케팅 부서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저를 뽑아주신 분의 기대를 충족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도 들고 내가 과연 이 사람이 나를 뽑은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들고 그리고 가장 이제 걱정이 됐던 거는 아이들이 항상 이제 9시 넘어서 일어나는 생활을 했었는데 출근 시간이 9시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대한 그 일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만 늦는 게 아니라 제가 늦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해서 굉장히 일찍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보빈 아나운서도 네. 맞아요. 아니 진짜 막 이러고 엄마들만 있는데. 공감할 수 있어요. 아침이 전쟁이거든요. 알죠. 내 출근도 힘든데 네. 아이 등원까지 이건 정말 전쟁이거든요. 네. 갑자기 막 생각이 나면서. 우리 보빈 아나운서는 이제 한 명이지만 두 명의 자녀를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아들들을 아우 네. 상상이 안 갑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저도 전날 저녁에 되게 생각이 많았는데 사실 저는 전날 저녁까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네, 단지 지금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일을 하려는 것이 저의 욕심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고 근데 집에서 좀 우울해하는 엄마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밖에서 조금 더 일하고 조금 에너지가 차 있는 엄마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저는 직장보다는 아이들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도 어쨌든 엄마이기 때문에 드는 그런 걱정들이 많으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정찬미님, 현재 이제 마케터로 일하고 계신 네. 정찬미님의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머, 예쁘게 꾸미셨네요. 영상을. 오. 저 글씨는 누구 글씨인가요? 제 글씨는 아니에요. 24살에 회사에 입사하고 7년차가 되던 해에 회사를 그만뒀다. 나는 결혼 당시 둘째까지는 당연히 낳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부서에서는 나의 출산 계획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인지 앞으로 내가 헤쳐나가야 할 길이 훨씬 험난하게 느껴졌다.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것이 당연했던 그때 내가 아이를 낳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면 내 아이는 12시간 가까이 어린이집에 맡겨져야 했다. 초음파 영상. 마침 네. 좋은 퇴직 제도가 있었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내 아이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경단녀가 되었다. 2017년 나는 처음으로 엄마가 아이고. 되었고 누군가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해줘야 했던 시온이는 큰 아이인가요? 어느덧 네. 두발 자전거도 씩씩하게 탈 수 벌써 있는 저렇게. 5살 형아가 되었다. 형아네요. 첫째 아, 시온이는 네. 나만 생각하는 둘째 같은데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데 첫째. 세상에는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었다. 2019년 둘째 주한이가 태어났다. 똑같아요. 주한이는 잘생겼네요, 아이를 키우는 주한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숙제처럼 단계 단계를 완수해가던 나에게 육아의 기쁨을 알게 해주었다. 아이고. 여전히 아기처럼 느껴지는 주한이도 어느덧 3살이 갈 되어 때가 제일 예뻐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씩씩한 둘째가 어린이가 아무래도 좀 되었다. 소리 없이 잘 크죠. 네. 나에게는 이전보다 시간이 조금 생겼고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는 여유도 주어졌다.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평가를 하는 시간도 생기는데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로 바라보는 나는 무채색과 같았다. 주부라는 단조로운 삶,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치우는 일을 매일매일 본 반복하는 삶. 풍경이네요. 아우, 저희 집 같아요. 아이들은 저희 집 네, 20년 전 모습이네요. 주부라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의미와 성과를 발견하려면 자석을 들고 모래속을 휘저으며 철가루를 모으듯 바닥에 매트를 흩어져 깔고. 있는 조각들을 그렇죠. 열심히 모아야 네. 순간 도움이 필수죠, 있으니까. 필수. 네. 명백하고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요즘 나는 10대 소녀인 마냥 적성 찾기를 하고 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열심히 고민해본다.
가르치는 일을 시작해볼까 싶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수학 방과 후 지도사 자격증도 땄다. 공기업을 준비해볼까 기웃거리기도 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 내가 해왔던 일을 살려 경력직으로 다시 취직을 할까 고민도 했다. 하지만 그 일들을 당장 빠르게 잘 시작하기에는 가네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는 생각이 들어 주저앉았다. 결국 나의 적성 찾기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떠나 아이들과 함께 따사로운 햇볕을 쬐 수 있는 시간이 자유로운 일로 끝이 났다. 좀 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을 결국 찾게. 덕분에 나는 늘 정해져 있다고만 생각되었던 경직되고 견고한 내 삶의 틀을 벗어나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고 지낸다. 나는 글을 잘 쓰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진첩에 쌓여있던 사진들을 정리해 아이들과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을 블로그에 소개한다. 블로거가 된 것이다. 오, 블로거라니. 싸이월드 시절에도 내 미니홈피 방문자는 한 번도 50을 넘은 적이 없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말에는 일 방문자가 500을 가뿐히 넘는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단한 블로그를 숫자는 찾았네요. 아니지만 네. 나에게는 색이 잘 의미 있는 되더라고요. 숫자다. 네이버 메인에도 실린 적이 있다. 와, 메인. 그땐 하루에 10,000명이 들어오는 거제도 신기한 아름다운 경험도 했다. 풍경에 이렇게 들어오신 청년 분 많이 미디어 계실 것 같아요. 아카데미에서 네. 영상도 만들어 보았다. 블로거라는 이름도 나에게는 생소한데 유튜버라니. 여기서 이제 영상 수업을 들으며 제작을 작은 좀 꿈이 배우셨나 생겼다. 봐요. 어둡고 자극적인 영상이 판을 치는 온라인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수령하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고 과정인가 싶다. 보죠? 네. 결혼 장려 유튜버, 출산 장려 유튜버라는 별명이 붙었으면 좋겠다. 나의 삶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나는 오늘도 아이들을 혼을 내지만 귀엽네요. 가끔 남편과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 그런 저거는 마음으로 이제 결혼식 나의 삶을 영상인가요? 진실되게 네.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 나는 아직도 꿈을 찾고 있다. 하지만 불안하지는 않다. 아이들과 함께 자라가고 있는 이 여정이 즐겁다. 바닷가에 자주 나가시겠어요. 나는 네, 경남녀. 여름에는 진짜 자주. 경남에서 네. 키워줄 대단한 여자다. 네. 네. 아, 영상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단녀, 경남에서 키워줄 대단한, 대단한 여자. 여자다. 네. 너무 괜찮은 말이네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네.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걸 만들고 내가 경기도까진 갈 수 있겠다 이 생각. 또 경기도에서 키워줄 대단한. 커버가 가능하네요. 네. 그렇군요. 아, 정말. 아까 마케팅 네.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본인 마케팅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역시 마케터다우십니다. 네. 아까 그 블로그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잖아요. 네. 뭐 특별한 비결이 있었나요? 노하우 같은. 네. 특별한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 마인드 자체가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놀러를 갈 때 여기에는 아기 의자가 있을까? 여기에는 수유실이 있을까? 아니면 주차장에서 거리는 얼마나 될까?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검색을 하면서 시간을 할애를 했었는데 이제 제 블로그를 오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아껴서 스트레스를 줄였으면 좋겠다. 그 시간에 더 아이들과 많이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자세하게 쓰다 보니까 네. 이게 검색이 조금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 또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위주로 해서 많이 올리시나 봐요. 네. 참 영상을 보면서 남일 같지가 않았는데 저도 이 영상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이 영상은 작년에 이제 거제시에서 그 거제시 청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아카데미를 열었었는데요. 그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영상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 영상 공모전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거제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뭐 자기 브이로그를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제로 만드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가 경단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경단녀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인식이 많이 박혀 있는데 그냥 저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경단녀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육아를 하고 경력이 단절된 순간부터
쭉 제 일상을 조금 기록을 해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네, 공모전에서 2등상 수상해서 와. 네. 와. 네,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도 상 받고 네네. 네, 했던 작품입니다. 진짜 네. 그 경남에서 팍팍 미뤄졌네요. 네. 시장님께서도. 맞네요.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 영상에 이제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네. 거기에서 좀 힘을 얻었다 이런 댓글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아기 엄마이신 분들이나 이제 저처럼 경력 단절이신 분들이 좀 뭐 감동을 받았다든지 맞아요. 좀 눈시울을 좀 적시셨다는 댓글들이 좀 있으셨어요. 네, 네. 아, 정말. 우리 오미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영상을 정말 잘 만드셔가지고 네, 맞아요. 정말 네.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영상 보는 중간에 눈시울이 되게 울컥했던 게 저도 네. 공감이 좀 많이 가는 부분들이고 무채색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 아니, 우시는 거 아니죠, 지금? 어떡합니까, 이거. 네. 저 맞아요. 원래 눈물이 좀 많아가지고 어떡해. 네, 좀- 맞아요. 네. 진짜 육아를 하다 보면 정말 나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보람이나 그런 걸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고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아, 지금 세 분 모두 눈시울이 붉어져가지고. 너무 슬퍼요, 네, 정말. 이거 참, 정말. 엄마의 네. 마음입니다. 제가 다 어떻게 뭔가 모르겠네요. 네. 우리 네. 정찬미님은 아까 그 이제 회사의 그 네, 신분증 이렇게 네. 담는 그걸 봤는데 원래 다니던 회사 거기를 이제 7년 정도 다니고 퇴사를 하셨잖아요.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되게 일하는 방식에도 다양한 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였으면 그만두지 않고 버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유연근무제라든지 이런 것들, 제도적인 것들이 바탕이 잘 되어 있어서 육아를 하는 엄마들도 어느 정도 아빠와 함께 시간을 조율하면서 아이를 육아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는 이제 중공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경직된 문화가 있었고 8시까지 출근이지만 7시 20분까지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좀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설계 쪽은 또 좀 더 바쁘거든요. 그래서 5시 퇴근이지만 7시까지는 당연히 이제 연장 근무를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육아휴직을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면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이 어린 아기가 어린이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둘째까지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컸던 거는 저희 버텼던 선배들이 그만두는 모습을 보면서 7살, 8살이 됐는데 과장님, 차장님들이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여자분들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버텨도 결국에는 그만둬야 하나? 그런 고민 속에서 많이 갈등을 하다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퇴사를 하시고 또 두 아이를 이렇게 키우시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한 그런 시간들 아까 뭐 여러 뭐 바닷가에서 네. 뛰노는 네. 장면이라든가 집안에서 거의 뭐 전쟁터 수준으로 이렇게 다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이제 블로그에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네. 이제 또 찾아주시기 네. 됐고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저도 그 아들 둘이거든요. 네. 지금은 제법 성장을 했지만 그 상당히 손이 많이 갈 때거든요. 2살, 4살이면. 네. 이게 블로그 하실 시간이 있었을까 또 그런 그렇죠. 생각도 그러니까 해보게 되고요. 거의 글은 이제 아이들 자고 나서 밤에 썼는데 이게 제가 재미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통 이제 밤 12시에 글을 쓰기 시작해서 한 3시, 4시까지 썼었어요. 아이고. 네. 근데 제가 재밌다 보니까 네. 피곤한지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시작한 블로그였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취업 기회까지 또 얻게 되신 거라고요. 네, 지금 현재 블로거로 활동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제 블로그를 이제 보고 어떤 크리에이터 회사에서
같이 일하지 않겠냐고 먼저 제의를 오. 주셔가지고 와. 네, 감사한 기회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우, 그분들 정말 감사하네요. 제의를 먼저. 네. 와. 네. 그래서 그 제의가 들어와서 회사에 가서 이제 또 일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을 쉬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출근이라는 걸 하게 됐을 때 네. 그날 진짜 기분이 어떠셨어요? 지금 벌써부터 웃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선은 저를 처음 불러주셨던 곳이 소상공인들의 홍보를 좀 도와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작게는 제가 업체 블로그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고 집행하고 뭐 이제 영상도 제작을 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저를 고용하신 대표님께서 저는 이제 블로그는 잘 알지만 영상 쪽은 지식이 좀 부족했거든요. 아까 전에 만든 영상도 제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만든 영상인데 네. 조금 더 잘 만들고 싶다는 욕심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불러주신 대표님은 또 영상 쪽에는 지식이 많으시고 소스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셔서 일을 하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회사를 퇴사하시고 네. 다른 곳에서 이제 마케팅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직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체 블로그를 관리를 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것 외에도 뭐 거제시민 기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다른 블로그들도 관리까지는 아니지만 글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제가 쓰는 글의 양은 굉장히 많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제 블로그는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관리를 하고 있던 업체에서 사정상 이제 블로그 관리를 조금 종료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던 찰나에 대표님께 이제 이런 사정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이제 일을 그만해도 된다고 하셔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쉬고 있었어요. 사실은 다시 일을 할 생각은 없었고 제가 이제 다시 크리에이터로서 조금 더 도전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또 감사하게도 또 회사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네 다시 취직을 하게 되었죠. 네. 가만히 있는데 불러주신 겁니다. 네. 아, 이거 웬일입니까? 와, 진짜, 저는 어디 안 불러주나. 여기 좀 누가 좀 불러주세요. 네, 그럼 그 불러주신 곳에서도 그 블로거나 이제 그런 네. 작업물을 보고 불러주신 거예요? 네, 새로 불러주신 곳에서도 제가 이제 블로그도 관리를 했지만 가끔 영상을 제가 지인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만들어 줬었어요. 그러니까 뭐 홍보 영상이라든지 뭐 이제 필요한 영상들을 제가 영상을 만드는 걸 아니까 이제 의뢰를 좀 해주셔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아깝잖아요.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제 SNS에 이제 올렸더니 그거를 보시고 영상을 하는 친구가 있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블로그도 할 줄 알고 광고 집행도 해봤고 이런 뭐 마케팅 쪽에서 해봤던 경험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작업물들을 보시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진짜 그렇게. 일상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런 작업물까지 다 블로그에 올리신 게 진짜 큰 도움이 됐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네. 보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블로그가 만들어주는 셈이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올렸는데 제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저의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 취업 준비하실 때 그 남편분이나 또 주변의 가족분들의 어떤 네. 반응 어땠어요? 물론 이제 저희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엄마 그렇죠.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정말 열심히 놀러 다녔거든요. 아이들과 거제 구석구석을.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제가 일을 하면 어쨌든 기관에 더 오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이나 남편은 굉장히 응원을 해주고 이 길이 잘 되지 않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계속 안심을 시켜주셔서 제가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적성 찾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 남편도 이런 시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반이 잡혀 있으면 저 역시도 남편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좀 그런 나무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무 같은 나무. 존재. 왜 이러죠? 저는 거기 나뭇잎이나 열매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네. 우리, 오미아님의 영상을 또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벨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워킹맘을 결심하게 된 이야기들을 준비했어요. 아, 목소리 음성 변조를. 아니, 이게 좀 1.2배속까지 아, 이렇게 아, 되더라고요. 어머. 환경이 정돈되어야 일에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일 시작 전에 집 청소를 했어요. 청소. 저의 마지막 영상이 육아 우울증과 번아웃에 관련된 영상이었는데 쉽게 극복이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직장에 다닌 지 7개월 차 됐는데 제가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남편이 사고가 나서 육아휴직을 쓰게 됐어요. 제가 워킹맘이 돼야겠다 결심한 첫 번째 이유가 번아웃 때문인데요. 집에만 있다 보니 집안일에 강박이 심해졌어요. 일 때문인지 남편의 육아휴직 때문인지 이 부분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두 번째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맞벌이 하시는 많은 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은 보상이 따르기에 보상은 참 중요한 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자존감 때문이에요. 저는 누군가의 인정이 중요한 사람인데 집에 있으니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집안일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 나중에 기억되는 게 아닌데도 완벽히 하지 않으면 제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에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저를 억누르는 느낌이었어요. 이 세 가지 이유 아, 저거는 지금 때문에 아이들이 네, 직장이라는 게 사람 연필로 낙서를 아. 하고 깨닫는 요즘입니다. 물론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어요. 전 시간을 쪼개 사용하는 것을 잘 못하는데 일상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느껴요. 지금 돌아보니 전업인 시절엔 제가 조금만 부지런 떨면 집안이 늘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청소하는데 길어야 2-3시간이기에 많지 않더라도 저만의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기에도 제가 바라는 계획하고 기록하는 삶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미신을 무시하지는 못하는 참 성향이라 저런 그 작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상당히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맞아요. 들어온다고 네. 하잖아요. 가능한 신발장은 매일 꼭 쓸고 닦았었는데 워킹맘이 된 이후론 시간이 부족하니 제일 먼저 미루게 되더라고요. 아, 저기까지 저렇게 와. 깨끗하게. 이게 네. 워킹맘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오, 깨끗해졌어요. 우와. 원래 그 연예인들 집에 가면은 갑자기 깨끗한 맞아. 집들이 나오잖아요. 우와. 드디어 첫 출근 아침이 밝았어요. 첫날이라 일찍 일어나서 서둘렀답니다. 첫 출근 날이에요. 눈이 되고 아침 시간에 쫓기며 출근 준비는 처음이다 보니 허둥지둥 손도 느리고 마음만 급했어요. 아이들 네. 가방 준비도 저희 집에도 있는 시간입니다. 네. 더라고요. 저는 등원 전쟁 중이네요. 그래서 상당히 여유 있게 좀 하시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영상으로는. 아이들이 자고 있어서 소음을 안 그럴 들으려고. 때까지는. 네. 아, 근데 첫 출근에는 사실 마음의 여유도 없으실 텐데 영상까지 찍으셨네요. 일찍 일어났어요. 아, 둘째 아침에 먹일 물도 준비해주고 저도 살짝 한 모금 마셔줍니다. 일어나기 전에 이제 모든 일들을 다 좀 준비를 네. 해놔야. 어린이집에 이른 나이에 적응을 했는데요. 어린이집 다닌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약을 달고 사는 편이에요. 약을 보내기 위해서는 투약을해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아침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누룽지로 자주 주는데 든든하고 간단해서 정말 좋아요. 누룽지 없으면 안 돼요. 네. 아, 아이고, 둘째가 귀여워. 일어나네요. 아우, 이뻐. 저희 집 막둥이인데 둘째예요. 네, 네. 둘째예요. 네.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해요. 옷 갈아입히고 머리 묶기가 정말 귀여워. 쉽지 않네요. 이 딸들은 또 그 머리까지 다 그렇죠. 만져줘야 네. 되니까. 아유. 저 때가 지금 몇 개월 정도 된 거예요? 저 때가 한 9개월? 그게 그 돌도 안 됐을 때구나. 네. 밤에 일을 하는 직종이라 퇴근하고 교대해줘서
출근 전에 분리수거를 할 거예요. 제 영상이지만 보기만 해도 숨이 좀 막히네요. 첫째가 시리얼 먹고 싶다고 하는데 우유가 없어서 급하게 우유 사러 왔어요. 다들 이렇게 출근하기 힘든 거 맞죠?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 아니, 믿어볼게요. 출근하기 전에 잠까지. 어머나. 출근길이 더 평화로운 마법 같은 하루. 출근길이라고 하기에도 거창한 10분 정도 짧은 거리라 산책하는 기분마저 든답니다. 회사가 10분 거리예요? 직장에 가는지 너무 제가 좋네요. 제일 좋아하는 그건. 지금 저는 일하는 제가 참 좋아요.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아. 아니, 잘 그, 봤습니다. 출근길 정말 그 산책길 같네요. 네. 네. 와, 진짜. 저도 워킹맘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참 공감이 되고 남일 같지가 않은 진짜 그 아침 풍경은 모든 집들이 아이 있는 집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출근 전쟁, 등원 전쟁. 네, 그렇잖아요. 근데 또 나오면 이렇게 고요할 수가 맞아요. 없어요. 네, 우리 집만 전쟁이고 밖은 고요한. 고요한. 네. 네. 정찬미님께서도 공감하시죠? 네, 그럼요. 네. 영상에서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미처 다 말리지 못한 머리카락이 젖어 있는 이 네, 머리카락. 너무 저희 집 같더라고요. 네. 진짜. 네. 이야기를 이제 경력 보유 되기 전으로 돌아가서 네. 일을 처음 쉬게 된 건 언제부터신지. 이게 제가 첫째가 혼전 임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9kg가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탈수가 오고. 네. 근데 그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출근길에 쓰러져가지고 이게 제가 뭐 심장이 멈췄다고 했는지 아니면 이제 느려졌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출근하던 이제 옆에 다른 병원 원장님께서 저를 발견을 하시고 어머. 심폐소생술을 하고 아이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눈 떠보니까 앰뷸런스 아니었고 저도 이제 적잖이 당황을 했었고 무섭기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해고당했어요. 아이고. 이제 임신을 한 상태고 몸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으니 일을 더 이상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임신은 이미 했고 네. 해고는 당했고 갈 데는 없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임신환부를 받아주지는 네.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쭉 쉬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정말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도 그 위험한 순간에 또 그래도 그 도와주셔서. 병원. 네, 네. 병원이라서 네.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정말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을까. 네. 네네. 어. 그 영상에서 이제 워킹맘을 결심한 이유. 네. 첫 번째로 이제 번아웃을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네네. 번아웃이 좀 크게 오셨던 건가요? 네, 이게 제가 몸이 약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번아웃이랑 공황장애가 같이 와가지고 육아를 하시다가 네, 이제 둘째를 낳고 좀 많이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다고 느꼈었나 봐요, 제 스스로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산후 우울증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겹쳐서 공황 발작이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결과가 좀 더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밖으로 나가고 싶다? 여기서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그 재취업 준비하실 때 뭐 가족들 반응은 또 어땠는지. 일단은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민하고 힘드니까 남편도 보통 힘들잖아요, 네. 많이들. 그래서 남편도 많이 예민해지고 하니까 그래, 힘들면은 이제 일을 해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게. 이렇게 해서 남편은 응원적이긴 했는데 친정이나 시댁에서는 아무래도 둘째가 어린데 괜찮겠니 하는 것들이 좀 있었죠. 네, 그래도 일단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일을 하게 된 걸 잘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제 활기를 또 되찾으신 거잖아요. 그러게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아유,
근데 이력서를 낼 때 이력에 그런 경력 보유 그런 것도 쓰잖아요. 네. 근데 연락은 많이 왔는지, 이제 면접 볼 때는 또 어떠셨는지. 이제 연락은 생각보다 제가 아무래도 나이 자체는 이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다 보니까 연락은 많은 곳에서 오기는 했는데, 좀 어느 한 군데 기억에 남는 곳이 제가 아이가 있다는 거를 이력서를 미처 다 보시지 못하시고 연락을 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면접을 보는데 제가 아이가 있다 보니까 책임감이 강하다 이런 걸로 좀 어필을 했어요. 네. 근데 아이가 있다는 소리에 표정이 그 어색한 침묵이 잠시 달라진 게. 흐르는 네.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많이 들었던 거는 아이가 어린데 어떻게 케어를 할 생각이냐, 네, 뭐 이런 것도 많이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지금 직장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이 엄마이기도 하고 해서 좀 배려를 받는 부분이 네. 있지 않나 네. 싶어요. 이게 중간중간 또 그런 마음 고생도 있으셨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첫 출근한 날 어떠셨어요? 아까 그 첫 출근한 네, 날 맞아요. 네. 네. 이제 첫날은 아무래도 이제 긴장을 좀 하죠. 네. 이제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처음 간 직장이고 또 새로 배워야 될 것들이 그만큼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일은 재밌었고 좋았는데 아무래도 둘째가 어려서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하는 내내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첫날은. 네. 일하면서도 애가 잘 거기서 있는지, 네. 뭐 밥은 잘 먹는지 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가요? 지금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아이들이 엄마의 그런 변화에 좀 적응을 잘 했나요? 네, 생각보다 아이들은 정말 맞아요. 네, 적응 잘하고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가 경제관념이 생기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일을 해야 나랑 맛있는 거 먹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네, 좀 그런 부분. 그리고 둘째도 이제는 익숙해졌는지 저한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어주더라고요. 네. 다행스럽네요. 네.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아까 이제 그 재취업한다고 하셨을 때 그 남편분께서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집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편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좀 많이 도움을 받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남편이 되게 가정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집돌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예를 들자면. 좋네요. 예를 들자면 친구들과의 약속이 거의 없어요. 우와. 최고다. 이거는 뭐죠? 네. 나 저도 모르게 박수를. 아빠로선 진짜 남편으로선 최고예요. 술을 전혀 안 해요. 술 담배를 전혀 또 안 하고. 네. 그래서 집안 좀 주방 요리를 또 잘해서 주방을 아예 맡겼어요. 어이구. 네. 와. 주방을 아예 맡겼어요. 거의 오미아님을 위해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최고네요. 부러움을 좀 받고 있어요. 방송이라고 또 혹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약간 부담. 약간의 관상. 네. 네. 그래도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네. 네. 그러면 재취업을 하고서 느껴지는 이제 변화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극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게 딱 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원래 항상 아이를 데리고 가던 그 집 옆에 휴대폰 가게 있잖아요. 네네네. 네, 휴대폰 가게 사장님한테 갔는데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갔을 때 그 사장님이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목소리도 커지고 왜 이렇게 되게 달라졌다고. 얼굴도 생기발랄해 보이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서 왔냐. 네. 이렇게 바뀌었냐? 네. 표현이 살아서 왔냐? 네, 살아서 왔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첫 번째 내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두 번째가 정말 극적인데 이 스마트 워치 있잖아요. 네. 워치에 스트레스 측정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네네.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집에 있었을 때 전업주부일 때는 그 빨간색이 위에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때까지 있었거든요. 굉장히 치솟았군요. 네, 진짜요? 정말 그렇게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이제 저희 병원 선생님도 다
너무 신기하다고 하는데 네. 출근을 하면 걔네가 이렇게 초록색에 있어요. 이야, 일이야. 네, 진짜요? 이게 다 밑에 있고 어. 그러니까 아예 체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리고 워치가 고장난 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게 집에 가면 다시 올라가요. 아이고야. 네, 그렇구나. 그렇더라고요. 네. 네. 변화가 크네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정찬미 님도 얼굴 표정을 봤을 때는 아주 긍정의 변화. 그러니까요. 아, 네. 좀 아니, 온화하세요. 네. 네. 아주 인자하게 보이세요. 네, 어떠셨어요?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아무래도 아이들을 대할 때 태도죠. 그러니까 보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보고 싶어요. 그렇게 회사에 출근을 하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만나면은 굉장히 밝게 안아주고 또 어떻게든 같이 놀려고 놀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아마 공감하실 텐데 남이 차려주는 밥 먹을 때 회사 가서 정말 네, 너무 맛있어요. 저도 회사에 다시 이제 복직을 했는데 점심이 너무 기다려져요. 그렇게 잘 드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막 다른 네. 거를 막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밥이 그렇게 좋은 그죠. 거예요. 네. 네, 그냥 밥. 네. 예전에 그 결혼하기 전에는 네. 뭐 주로 이제 면 종류, 스파게티 뭐 이런 파스타 거. 이런 거 찾. 아유, 저 보비 씨 점심 뭐 먹을 때 아유 집밥이요, 집밥. 밥이면 이런 거. 돼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아유, 제가 다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도 아마 이제 두 분의 그런 시기처럼 경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저는 이제 저처럼 뭔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고 싶은데 좀 망설여지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작은 일이라도 1년만 꾸준히 해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매일매일 글을 쓴 것처럼 그러니까 작은 일이 그러니까 숫자 1은 1이지만 거기에 시간이라는 100이라는 숫자가 곱해지면 100이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1000이 곱해지면 1000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0이라면은 그 어떤 숫자를 곱해도 0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작은 일이라도 매일 쌓이다 보면 그게 큰 일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 됐든 지금 당장 시작해보시라고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아,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맞아요. 네. 네.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만 하고 그걸 실천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네. 그냥 제로의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뭘 하든지 조금씩 해보는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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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정찬미님의 오늘 또 결심. 네. 네. 그런 걸 맞습니다.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좀 응원을 하고 싶은데 이제 경단녀라는 게 사실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갉아먹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 강사 분의 말인데 나는 잠룡이다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잠들어 있는 용이라고 예, 그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지금 아이를 키우느라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거니까 잠시 숨 고르게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좀 갉아먹지 않고 네. 이렇게 유지하고 나는 잠룡이다, 나는 자고 있다, 나는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이다 이렇게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서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야, 네. 박수. 진짜 제가 다 감사하네요. 두 분은 잠룡이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두 분은 그러니까요. 깨룡. 깨어난 용. 근데 왜 이렇게 깨발랄하게 깨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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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2023년이 이제 뭐 토끼 해잖아요. 네. 정말 두 분이 지금 뭐 직장 이제 재취업하셔가지고 정말 토끼처럼 깡총깡총 네. 그렇게 뛰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 두 분 가정에 정말 올 한 해 행복한 일만 네. 가득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두 분이 해주신 그 말씀에 제가 다 막 힘을 얻는 것 같은 그러게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긍정적인 기운을 가득 받아서 오늘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준비해야 될 입사 서류가 이렇게 많네요.
저 같은 경우는 유치원 동교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 성적과 졸업장을 확인해보고 실습 여부라든가 다 검토를 해본 다음에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잠복 결핵 검진 확인서는 일주일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머머, 주름 진짜 많다. 표정은 내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아니, 대부분 사람들 나이 먹으면 다 이렇지 뭐. 입사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죠? 네. 언제 나와요?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와, 좋다. 서울하고 가까운데 좀 심하네. 아니, 어디요? 이쪽에? 하나 가지면 좋겠다. 말이라고? 오케이. 진짜. 5년만 가능해. 5년만 밀어줄게 해봐. 이거 야산이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땅이었을 텐데. 그리고 옛날에 누가 여기로 오겠어요? 주차장 빵빵하고 좋다. 요만한 거 아니야. 이거 엄청 큰 거야. 정원이 엄마. 이 엄마 이게? 커. 그러니까 역시. 양평 예쁜 집들이 옛날 같지 않고 더 많다 그러더라고. 출근 마지막 휴일이라 그런지 왜 그렇게 달콤하고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이거 참 예쁘다. 이거만 이렇게 예쁘게. 저 취직했습니다. 거의 한 20년 만에 오늘은 원장님 만나서 근로계약서 쓰러 가는 날이에요. 떨려요. 잘할 수 있겠죠? 화이팅! 원화수가 거의 한 100명 정도 되고 선생님들이 한 13분 정도 있는데요. 느지막이 미국 가 있다가 나와서 잘 적응하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부산한 아침 첫 출근 출근날 준비입니다. 마음이 바쁘네요. 지금 손톱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손톱이 길면 아이들이 이렇게 껴안고 하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아이들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좀 어린 아이들이 더 많죠. 유치원은 보통 7세, 제가 있을 땐 7세를 맡았었는데요. 취직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놀래요. 나 당연히 취직될 줄 알았는데 왜 주위에서 다들 어머 그 나이에 어떻게 취직을 했냐고 막 이래갖고 황당했어요. 취직할 수 있죠, 그쵸? 근데 막상 중년이 돼 보니까 다시 복귀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친구한테 야 내가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갈 데가 마땅치가 않다. 청소를 할 수도 없고 하면 하겠지만 청소나 아니면은 마트에서 계산대에서 계산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계산대를. 예전에 계속 일했던 분들은 그 계산대에서 계산을 찍지만 경험도 없는 사람들은 안 뽑는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와, 내 나이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주워오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키우는 것 같은데. 시금치야. 무. 파도 있고. 와, 이거 무가 색깔이 있는 거네? 자주색이에요. 첫 출근 축하 파티 자축합니다. 요것도 서비스. 보석 녹차를 또 주시고. 너무 맛있겠다. 이따가 맥주도 한 잔 해야 되겠죠? 맛있게 먹자. 잘 먹겠습니다. 십이지 동물 중 네 번째 띠에 해당하는 토끼. 착하고 지혜로운 성품을 타고난 토끼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깜찍한 미니 토끼. 옹기종기 모여 노는 모습이 환상적입니다. 뽀송뽀송한 털, 큰 귀, 동그란 눈, 청각이 매우 예민하고 사교적인 애완토끼는 자신의 털을 스스로 관리하는 청결한 동물입니다. 최근에는 애완토끼 선호 과정이 늘어 2025년이 되면 애완토끼 관련 시장 규모가 햄스터 시장 2.8%를 앞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완토끼 종류는 주로 귀가 늘어진 로비어, 사자와 같은 갈기털의 라이온 헤드, 작고 동글동글한 드워프 등 다양합니다. 서 있는데 나중에는 귀가 이렇게 처지고 토끼 중에서 제일 온순하고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랑은 다르게 여기 턱 쪽에까지 사자 갈퀴처럼 털이 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도 예뻐서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한번 토끼 올해 토끼해라서 토끼가 슬기롭고 착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 올해 구입해서 예쁘게 키워보려고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 토끼는 천성적으로 착하고 꾀가 많아 장애물을 쉽게 넘는다고 하는데요. 토끼해를 맞아 많은 어려움을 쉽게 극복해 나가는 희망찬 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미니 애완토끼의 몸무게는 1에서 7kg 정도, 수명은 대략 7, 8년 살 수 있는데요. 번식은 1년에 2, 3회 정도이며 한 번에 4마리에서 5마리 새끼를 낳습니다. 토끼의 지능은 50으로 강아지 못지않고 호랑이 45, 거북이 20보다 높은 편입니다. 화장실을 잘 가리는 것은 물론 훈련받은 토끼는 간단한 지시도 알아듣습니다. 새해 토끼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개묘년 토끼해를 맞아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2마리 토끼가 정답게 그려진 조선시대 민화, 쌍토도 등 토끼 관련 전시 자료 70여 점이 전시됐는데요. 깡충깡충 뛰는 지혜로운 토끼 화상이 새해 들어 더욱 친근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네, 토끼 하면 사람들이 지혜로움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지혜로움뿐만이 아니라 다산과 장수, 화목한 다양한 의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 국립민속박물관 토끼전과 함께 즐거운 한 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토끼는 호랑이 같은 포식자들의 사냥감 대상이지만 옛날부터 우리 생활 속에 전래동화와 의류용 등 토끼는 유아로부터 성인까지 친숙하고 호감 가는 동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민속문화 토끼전 이야기에서 용궁으로 잡혀가서나 기지를 발휘하여 도망 나오는 토끼는 영리하고 신성한 동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전시는 오는 3월 6일까지 열립니다. 토끼를 맞아 판소리 수군가를 배우며 토끼의 지혜를 얻으려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끼를 맞아 수군가를 배우러 왔습니다. 토끼처럼 귀엽고 예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별주부가 토끼 잡으러 육지에 가면서 화공을 불러 토끼 모습을 그려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토끼를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토끼 화상 그리는 걸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끼가 깨가 많잖아요. 지혜로움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지혜롭게 살자, 토끼처럼 아름답게 살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개묘년 새해를 맞아 지혜롭게 잘 어울리는 토끼처럼 가정과 사회가 더욱 화목하고 깡충깡충 뛰어넘는 토끼처럼 코로나19도 완전히 극복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